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덕적 원칙주의자, 도덕적 자유주의자, 도덕적 다원주의자가 나오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덕적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게 뭐다? 도덕적 갈등 문제인데 지금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은 뭘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험적인 도덕 법칙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험적인 도덕 법칙은 뭐다?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모든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고 도덕 법칙은 뭐보다 앞에 있어요? 개인이 처한 상황보다 주관적인 욕구보다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따를 게 아니고 이걸 고려할 게 아니고 무조건 무엇을 따라야 된다? 선험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분들은 어떤 의의가 있냐 하면은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고 지금 이성을 강조한 게 이분들이잖아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올바른 삶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여기 선험적인 도덕법칙,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도덕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것을 따라야 된다. 그럼 따라야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갈등이 없겠죠. 왜? 이것만 따르면 되니까. 혹여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금방 끝나요. 왜?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분명하게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죠. 이게 뭐다? 도덕적 원칙주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해서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고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합리적 이성을 통해 선험적인 도덕 법칙을 찾아야 되고 이거를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욕구나 상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법칙이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에 개인이 뭐 해야 된다? 합의해야 된대요. 뭘 만들기 위해서? 상위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상위 원리를 강조하는데 이건 뭘 통해 만든다?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만든다. 자, 이때 합의할 때 이익을 생각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자? 합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 하자? 상위 원리를 만들어서 뭐로 삼자? 도덕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원리 만들고 그걸로 규범이나 지침 만들고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고 그래서 도덕적 갈등이 해결이 된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공정한 형식적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다? 이 상위 원리 규범 누가 만드는 거다? 인간이 만드는 거다.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뭘 가지고 있다?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들이랑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얘들은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작습니다. 축소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내지는 않아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지킬 뿐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는 도덕 원칙을 그러니까 도덕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인간이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항상 이거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합의할 수가 없고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어떻게 된다? 계속 생겨난다 라는 거. 자,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있잖아요. 도덕적 원칙주의자나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상위 원리나 선험적인 도덕 법칙과 같은 도덕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수업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은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있다.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얘들은 뭐하자? 중재하자. 그래서 타협점을 찾거나 뭐하자?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자.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외인지가 여기 나오고요. 이런 비판을 받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나 상위 원리 같은 게 얘들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의의가 있다라는 점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관점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면은 시험 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일단은 한번 앞부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보통 상반되다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두 개의 관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는 상반된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죠. 네,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뒤에까지 읽어보면은 그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답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면서, 자, 관점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유형별로 나누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4번,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새로운 관점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시대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이 분화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앞부분만 읽어도 어느 정도 답이 많이 걸러진다는 거, 그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은 도덕적 원칙주의자, 니은은 도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런 문제에 유형 쌤이 좋아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해서 일단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요. 3번인데 5번 선택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한다는 말 자체가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달리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18번,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가와 나에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를 얘기하는 것은 원칙주의자나 자유주의자겠지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게 다원주의자의 입장 맞습니다. 3번, 4번, 5번도 보겠습니다. 자, 3번. 가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와 나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는 동일하지는 않죠. 네, 법을 지킬 것, 그 다음에 배려하는 것, 상충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통일된 지표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통일된 지표를 얘기하는 건 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 둘 다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지만 나도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살펴보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19번 문제에 좀 말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게 3번이 틀린 이유가 이 부분 보면은 CCTV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는 을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갑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다원주의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그거 지문에 명시되어 있으니까는 그거 좀 확인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입장을 고려하는 거는 누구의 입장이다? 다원주의자의 입장이다.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해서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다원주의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